행복한 일요일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세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아직 3,500불 위에서 놀고 있죠. 이제 XRP도 30센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더리움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이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것이 진정한 상승은 이제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신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비트코인 떨어질 때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겠죠. 생각 같아서는 비트코인 떨어지지 않도록 밧줄 같은 거를 꾹 꽁꽁 묶어가지고 매달아 놓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 바로 장외거래에 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XRP, 특히 2월달에 많은 수의 XRP들이 벌써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2월 10일밖에 안 됐죠. 2월달에 약 3분의 1 정도밖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9,500만 개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2,800만 달러 어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 9,500만 개가 이제 고객들 장외거래소를 통해서 기관들에게 팔렸다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로 3,000만 개, 두 번째로 1,200만 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 5,270만 개 정도가 여기 보시면은 장외거래소 지갑에서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장외거래소를 통해서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위에 두 개의 트랜잭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메모에 클라이언트, 이게 고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고객들에게 판매가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꽤 많은 양이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많은 실적을 올리면서 총 1억 7천만 개를 기관에게만 이렇게 판 개수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 전부 다 기관에게 판매한 개수라면은 정말 벌써 2019년 2월부터 2018년 통틀은 것보다 이제 거의 절반가량을 2019년 두 달 만에 이렇게 팔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에게 판매량으로 예측되는 그런 수량 움직임을 이렇게 함께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BI 홀딩스에 관한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일본 참의원 켄지 후지마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에서 참의원은 미국의 상원 의원과 이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직책이고요. 후지마키 의원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암호화폐 사업 발전에 이제 앞장서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후지마키 의원은 지난 7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세제 규제가 일본의 암호화폐 보급 및 막대한 경제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으며,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암호화폐 유동성 제고 등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세계적인 벤처 기업이 일본 내에 존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 자산 등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성장 가능성을 연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대답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켄지 후지마키 의원이 지난 8일 SBI 홀딩스의 회장인 요시타카 키타와와 이렇게 좌담회를 진행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이제 해당 미디어는 일본 정부가 1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개발업체 크립토 게러지의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승인했다며, SBI 홀딩스 또한 정부와 협력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자, 최근 요시타카 키타오 회장의 그런 행동들과 행보 그리고 발언들을 봤을 때 제 생각엔 이미 정부와 이야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 5년 후에 암호화폐를 이제 일본 엑스포에 오는 사람들이 마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XRP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와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하겠죠. 자, 그리고 또한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미래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좌담회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같이 저녁 식사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회의를 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처음으로 올린 사람이 바로 후지마키 의원 본인입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이고, 보시면 맛있는 거 이렇게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래서 후지마키 분이 여기 계시고, 기타오 회장, 그리고 양 옆에는 이제 꼬붕 2명, 농담이고요. 꼬붕은 아니고, 양 옆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은 SBI Virtual Currencies, 곧 개장하는 SBI가 주최를 하고 있는 그런 거래소죠. 거기에 부사장인 사이토 씨, 그리고 SBI 그룹 전무이사인 모리타 씨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분들이 어떤 회의를 가졌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여기에서 거래소 부사장이 왔다라는 것은 거래소 관련된 이야기도 오고 가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 거래소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뒤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기타 부회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일본 TV에도 출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웹사이트를 제가 번역기를 돌린 것이고요. 이제 일본 TV에 출연을 해서 4차 산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더 많은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나라의 운명, 기술 진화와 오픈 이노베이션. 이제 꽤 거창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일본 전체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끌어가는 게 SBI 홀딩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거창한 제목을 달아준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SBI 관련된 소식인데, SBI 버추얼 커런시스에서 이번에 이 암호화폐 지갑들을 제 고객들에게 보내줬다고 합니다. 하드웨어 월렛이겠죠?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 거래소들은 해킹을 꽤 많이 당했죠. 그래서 이번에 SBI에서 고객들에게 하드웨어 월렛을 지급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SBI 모든 고객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내준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암호화폐 거래를 하는 고객들을 위주로 이런 것을 보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있죠. SBI 그 홈페이지 주소도 나와있고, 이 쿨X 월렛 이것이 뭔가 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봤는데, 아마 이런 형태의 월렛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쿨 월렛이라는 게 이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SBI에서 이제 함께 협업을 해서 이제 SBI 고객들을 위한 이렇게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은 정말 부럽죠. 부러우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라는 거, 정말로 고객들을 위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잠깐 짚어드렸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SBI 홀딩스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곧 개장할 예정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특별한 이유는 SBI 버추얼 커런시스 같은 경우는 엑스래핏 파트너가 될 것이고, 또 이제 SBI 자체가 은행이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객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SBI 같은 경우는 2,300만 고객들이 SBI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거의 코인베이스의 2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다른 회사들과 이렇게 숫자를 많이 비교를 해놨는데, 자산관리 운용사들과 비교하는 것, 그리고 이제 주식 관련된 증권회사들과 비교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만약에 2,300만 정도 되는 고객들이 이제 조금씩이나마 SBI에서 XRP를 사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수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설레발 치기 싫어서 이제 굉장히 조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SBI 버추얼 커런시스 오픈을 하면은 XRP 관련된 그 가격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회장이 미디어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XRP를 밀고 있는데, SBI 홀딩스를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절반이라도 이 XRP를 구매를 하게 된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격 올라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 역시 설레발 금지, 그리고 김치국부터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반만 해도 코인베이스 사용자 숫자랑 똑같다라는 거, 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전달해 드릴 소식이 있는데, 바로 이 데이빗 슈월츠, 리플사의 CTO죠.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기존에 있던 그 금융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 명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잠깐 함께 보도록 하시죠. Do you think that blockchain can change that, and instead of transactioning and exchanging values, representation of values, we can exchange the value itself or the assets itself that it represents? I would say exactly, you nailed it. I mean, that's what changed, right? What's the difference? We have digitized fiat, right? It can transfer in seconds. I can go on my bank and I can give money to other people who bank at that same bank in seconds, right? What is transformationally different is that you can move the actual value, and it can be between someone in the United States and someone in Pakistan. It doesn't matter. That is the thing that has changed. That's why the use case that we focused on is settling payments, because that's what's hard, right? It's easy to adjust numbers around. The problem is now you've left a mess because you haven't moved the actual value. So I think you nailed exactly what's different about Bitcoin compared to previous systems. And why is that? It's because of the lack of a counterparty. That's what makes it the actual value rather than just a claim against someone. 자,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하셨죠. 제 질문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현재 금융체계는 진정한 가치나 자산을 교환하는 것이 아닌 가치를 상징하는 숫자들의 교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이제 CTO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이미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가능합니다. 과연 지금이랑은 뭐가 달라질까요?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제 전자화된 이제 돈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이제 모바일 뱅킹 그런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같은 은행에서 이제 곧 돈을 송금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제 몇 초 만에 바로 받아서 인출을 하거나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가치를 바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 있던 파키스탄에 있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사용의 예이고 우리가 결제에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다른 점이 나오는데 지불 시스템에서 서로 숫자를 옮기는 것, 지금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온라인 뱅킹을 통해서 돈을 보내면은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숫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숫자를 바뀌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숫자를 서로 옮기는 것은 겉으로는 쉽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그 후에 그 안쪽에는 가치, 즉 돈을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힘이 많이 들고 노력이 많이 요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실시간 결제를 통해서 실제로 돈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블록체인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과 그 전 시스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받으셔서 통장에 입금이 되죠. 통장에 입금이 된다면은 실제로 돈이 바로 움직여서 여러분 통장에 입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숫자상에서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정도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것이죠. 허락을 해주면은 그만큼의 돈을 여러분들의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은행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나중에 결제를 받게 되는 그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이 돈이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가치의 이동수단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각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렇게까지 크게 불편하진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이 범위가 전 세계 송금으로 넓어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은행 간의 신뢰도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다 건너뛸 수 있는 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기술, 그리고 또한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리플사의 사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추측성 기사입니다. 추측성 기사인데 그냥 제가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웨스턴 유니언에 관한 기사인데 최근에 LDJ 캐피탈 창립자이자 의장인 데이비드 드레이크가 곧 있으면은 국제 송금계의 거물인 웨스턴 유니언이 곧 암호화폐 서비스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웨스턴 유니언은 2015년부터 리플사의 기술을 테스트해왔고 그러나 XRP 서비스는 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적이 있었죠. 트랜잭션을 10번 했대요. 10번 하고 이제 불평을 터뜨린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리플사의 기술을 사용하면서 유일하게 불평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작년에는 그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고객들이 원하는 어떤 통화든 관련 서비스를 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또 한번 화제가 됐었죠. 그리고 나중에 웨스턴 유니언의 CEO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사용료를 줄이는 최적의 통합 방법을 공부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웨스턴 유니언이 블록체인 기술 및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역시 기존에 테스트를 했었던 리플사의 기술이나 XRP를 사용할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원하면이라고 했으니까 XRP 커뮤니티에서 이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웨스턴 유니언은 왜 아직도 머뭇거리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자, 이 규제 정말 지겹죠. 규제라는 단어. 자, 그런데 이런 규제에 관해서 약간 한 가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오늘 떴습니다. 이제 SEC 홈페이지에 헤스터 피어스라는 사람이 남긴 글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ETF 찬성론자 그리고 친암호화폐로 유명한 SEC의 의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은 자체는 꽤 길죠. 그렇지만 어떤 분이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간추려서 놔놨는데 바로 암호화폐 증권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암호화폐 즉 토큰이 이제 팔릴 때 투자 계약 목적으로 팔리지 않았다라면은 그 토큰은 증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토큰들이 투자 계약이 아닌 네트워크의 기능을 위해서 팔렸다라면은 증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은 XRP는 이미 증권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SEC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글이기 때문에 ICO조차 하지 않았고 리플사가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이미 만들어졌었던 XRP, 그리고 XRP는
투자 계약 목적으로 팔린 게 절대로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여건들이 하나가 더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정식적으로 언제 발표를 해주느냐, 이제 그것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제발 이제 빨리 SEC든 정치권이든 어떻게 해서 XRP가 증권이 확실히 아니라고 정식적으로 발표가 나와줘야 제대로 된 이제 상승과 실사용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오긴 할 텐데, 이제 그때까지 잘 견디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전달해드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인데 토마토밭에 물 준다는 의미에서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마음 편한 일요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